지난달 경상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묻지마 수리비로 소비자들과 보험업계의 원성을 쌓은 외제차 수리비 거품이 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2013 서울모터쇼가 다음 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완화되면서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3포인트 오른 2004.0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전날 양적 완화 조치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밝히면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예산 자동 삭감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지켜보자는 투자자가 늘면서 증시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02억 원, 208억 원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663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01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비금속 광물, 보험, 철강금속, 화학 등이 내렸지만 전기 가스업, 음식료품, 의료정밀, 의약품, 통신업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신한지주 등이 올랐지만 포스코, LG화학,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등이 내렸습니다. 한국전력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5.02% 올랐고 영풍제재가 대규모 배당 결정으로 8.11% 상승했습니다. 반면 효성은 4분기 실적 악화로 7.29%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안착하면서 3월 증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3월 증시가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얻고 은행, 증권 등 금융주가 주도하는 가운데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은행, 증권주 등 금융주인데요. 은행업종 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0.46% 오른 244.96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이달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지수도 1934.74를 기록하면서 이달 들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업 관련 업종들이 상승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업에 우호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폈던 MB정부와 달리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영수 키움증권연구원은 정책당국의 균형 금리 정책과 대출금리 수수료 자율화 정책은 은행의 수익성 제고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위험 금융자산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때문에 증권주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3월 국내 증시가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과 미국 자동 재정 지출 감축 법안, 또 중국 양회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 증시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각 증권사들은 3월 코스피 지수 상단을 2070포인트, 하단은 1950포인트 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승우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유로존 리스크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으며 시퀘스터 협상도 미국 실물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엔화 약세도 최근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 잠정치는 작년 12월보다 1억 1천만 달러 늘어난 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작년 1월보다 13.9% 커진 47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액은 445억 5천만 달러로 3.6% 증가하는 데 그쳐 상품 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6억 8천만 달러 늘어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와 석유 제품, 승용차 등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미국과 일본, 중동 등으로의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원화 강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여행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9억 3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됐습니다. 여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절차를 거쳐 전체 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과 집값급 등 우려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묻지마 수리비로 소비자들과 보험업계의 원성을 사온 외제차 수리비 거품이 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외제차의 부품 가격과 수리비 등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외제차 사고 시 카센터의 공임이나 부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균 수리 비용이 국산차보다 3.5배 높고 부품값은 국산차의 5.3배에 달합니다. 외제차 수입 딜러들이 독점해 부풀려온 수리비와 부품 가격을 현대차 등 국산차 제조사처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방침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BMW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한국 토요타 등 4개 업체의 한국 본사를 대상으로 수리비와 부품값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보험협회 차원에서 수리비 개선안을 만들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거품이 많이 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2013 서울 모터쇼가 다음 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이번 모터쇼는 4월 7일까지 11일간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며 지난 2011 모터쇼보다 2배가량 넓은 10만 2,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조직위는 올해 모터쇼의 입장객을 120만 명, 해외 바이어 15,000명, 수출 상담 15억 달러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업체는 331개사이며 공개되는 신차는 42종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로 9종을 선보입니다. 미래 자동차 구상을 보여주는 컨셉트카는 15종, 하이브리드와 전기, 연료 전지차 등 친환경차도 34종이 소개됩니다. 2010년에 태어난 남자아이의 20%는 결혼 한 번 못 해보고 생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0년부터 2010년 혼인상태 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자 출생아의 79.1%가 생에 걸쳐 한 번 이상 결혼하고 20.9%는 미혼 상태로 숨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최근 혼인상태 변화 자료를 생명표에 적용해 산출한 뒤 추정한 것입니다. 2010년에 태어난 여자아이의 경우 미혼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은 15%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혼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는 5.8%포인트, 여자는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독신으로 사는 추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초혼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33.3세, 여자는 30.1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7세, 1.6세 올라갔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은본관에서 열린 투자은행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시퀘스터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시퀘스터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시퀘스터는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의회에 따르면 시퀘스터를 피하지 못할 경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4%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8%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심리가 올해 들어 2달째 긍정적인 사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 CSI가 전월과 같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CSI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에는 기준선인 100 이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 102로 개선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 중국 등의 실물 지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 심리가 호전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는 가계 수입 전망 CSI는 지난달 101에서 99로 떨어졌고 소비 지출 전망 CSI도 107에서 106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 형편 C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89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즉 MRO의 사업 조정이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최용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구매 비용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MRO 사업 조정이 대다수 중소기업의 구매 비용을 높여 산업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벌기업 MRO 기업이 철수한 자리를 외국계나 비재벌 대기업들이 차지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청은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대기업 MRO들 간의 사업조정 자율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이 중소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사업을 중단하게 돼 중소제조기업들은 물류센터 공유, 공동구매로 인한 구매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모두 잃게 된 상황입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중소제조업체들은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모성 자재 구매 비용까지 늘어나 구사 직전입니다. 대기업 MRO와 거래를 끊고 오프라인 중소유통기업과 개별 품목별 거래를 하다 보니 단가는 높아지고 업무는 많아져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에 이중결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업체 사장은 MRO 조정 이후 구매 비용이 10에서 15% 더 늘어났다며 이익이 10%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에 제조기업들은 효율적인 자재 구매를 위해 전문 인력을 채용해 직거래에 나섰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적은 구매 물량으로 오프라인 유통상들과 거래를 하다 보니 물품 가격은 올라가고 수작업 업무가 늘어 구매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대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외국계나 다른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MRO 업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던 대기업이 물러났지만 정작 그 자리를 외국계와 또 다른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 조정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조달청은 기존 대기업 MRO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미국계 사무용품 업체 오피스 디포와 MRO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오피스 디포가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연매출 12조 원의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터파크가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아이마켓 코리아는 기존 대기업이 철수한 공백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 매출 2조 원을 기록하는 등 또 다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 MRO 기업들은 사업 조정으로 혜택을 받기는커녕 규제 공백을 파고든 외국계 회사나 또 다른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 기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이처럼 중소제조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유통기업들이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의 오프라인 시스템을 쓰는 데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망은 대형 메이커의 지역 대리점 형태로 구축돼 자사 제품 판매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기존 대리점 유통망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아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중소유통상이 아닌 외국계 회사가 사업을 독차지하는 것은 IT 시스템의 안정성, 구매와 물류의 효율성, 그리고 채권, 서비스 등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되는 중소유통상의 한계로 대규모 조달 시장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최용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랑콤, 디올, 에스티로더 등 유명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가 브랜드의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시세이도는 다음 달부터 자외선 차단제인 아네사의 대표 품목 2종의 가격을 5,000원씩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화장품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고가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에 휴대전화상 5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시상하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에서 최고 스마트폰, 최고 휴대전화 기업, 최고 모바일 소비자 가전, 최고 모바일 장비, 최고 기술 책임자 선정 모바일 기술 등 5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쌍용건설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지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출자, 신규 자금 지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만들어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과장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소송이 제기된 기아차도 현대차 원고들과 합의 내용을 따를지 검토하고 있다고 원고 측 변호인들이 밝혔습니다. (2월 27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